네, 오늘 장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키워드에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R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나와주셨고요. 헤르메스타 하차관 본부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씩 열어보면서 분위기 파악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IT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힌트도 같이 얻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창한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엔비디아 탓을 계속해야 될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쪽에서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오후장 기준으로 오전보다 말아 올리지 못하고 더 빠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져야 될까요? 금요일 날의 흔들림 그리고 오늘까지의 흐름 좀 바뀐 부분이 있을지 경계감 있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펴주시죠. 일단은 뭐 미국장에서도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하이닉스가 5%나 하락을 하는 거를 뭐 가볍게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군들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대장에서의 기조도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혜를 받는 필두의 선두에 있는 게 또 SK 하이닉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선 좀 조정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장중 외국인의 수급을 봤을 때 뭐 엄청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삼성전자에서의 수급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수단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이제 룸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두 종목을 봤을 때는 뭐 지수에 대한 흐름들과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이 좀 같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흐름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면은 과연 이제 엔비디아와 뭐 브로드컴 이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평균 이제 목표 주가가 한 150에서 160으로 좀 올라온 상황이고, 네. 상단 같은 경우는 아직도 $200 수준에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룸 자체는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지난 금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개별주들 특히나 상승폭이 크게 나왔었던 종목군들 안에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기타 다우라든지 나머지 이제 산업군들을 봤을 때는 뭐 상당히 그린라이트가 열려 있었던 산업군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거의 30만 원짜리 목표 주가 나왔고, 하이닉스도 금요일에도 또 29만 원짜리 목표 주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에 대한 상단을 자꾸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적 발표 전까지 어느 정도로 좀 확대가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출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기조가 여전히 좀 강했다라는 점, 그리고 HBM 쪽으로 생산 얘기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공급 쪽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레거시 쪽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면은 또 삼성전자가 그렇게까지 크게 변동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지수는 일부 고착화가 될 수 있고 HBM을 필두로 되어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조금의 이런 차익이 나오는 수준으로 좀 마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SK 하이닉스가 계속 몸을 낮추고 있어서 이게 기회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서서히 다시 한번 담아가는 전략을 구사해도 될지, 이게 기회일지가 궁금하고요. 앞서 마이크론의 추이도 말씀해 주셨는데 26일 발표 예정이니까 27일 반영이 되잖아요. 마이크론이 2분기부터는 HBM 양산을 하기도 했어. 그게 바로미터가 될지, 그렇다면 어떻게 그간 활용을 할까요? 뭐 마이크론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뭐 퀄 통과하더라도 아무래도 6개월에서 뭐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반영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좀 단기 평선들이 좀 이탈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조금 5일선 타고 올라가다 깨지면 20선을 한 번씩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뭐 신규로 매수,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신규 매수 자리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를 좀 보시려고 한다면 20선에 대한 테스트에서의 지지가 잘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특별한 액션 필요 없다로 정리를 할까요? 뭐 그거는 아닌데 사실상 뭐 익절 라인은 조금 저는 지나왔다고 봐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홀딩으로 버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시장 전반적으로 이것만 짤게요. IT 그 내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계속 수출 데이터가 찍히는 한 하반기에도 유지된다라는 맥락은 가지고 가도 될지 아니면 반도체에서 키가 넘어갈지 팁을 살짝만 주신다면요. 저는 뭐 수출 데이터도 수출 데이터지만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 기조에 대한 연속성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뭐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전거래일까지의 데이터를 보시면 여전히 1등이 2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깨지지 않는 한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볼 수 있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반도체는 궁금하실 테니까 박근영 부장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물 쪽에서 오늘 1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어서 이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가 찍히고는 있지만 그러면서 지수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미결자 활동 늘어나고 있어서 이걸 버텨줄까? 흔들린다면 포지션이 워낙 많이 늘어났잖아요, 비중이. 네. 흔들림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한 체크 부탁드릴게요. 예, 뭐 수급은 달러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뭐 1,300원대 후반, 1,400원을 보러 가는 환율입니다. 지금 유럽 쪽에 프랑스 쪽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게 결국은 유로화의 약세를 오히려 더 자극시키고 있는 부분에서 이 달러가 강세로 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약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뭐 약세 관련된 환율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하지 않는 한 뭐 달러 강세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구간이라 뭐 1,400원 구간에서 어떻게 지금 변경을 방향성을 좀 바꿔주느냐 이게 좀 관건에 달릴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지난주에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 1,385원 정도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할 수 있다 이런 외신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은 이제 그게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1,400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게 들어오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율 방향성을 일단 좀 돌려야 되는 환경에서 뭐 국내 시장 중에 그래도 삼성전자 정도를 사고 있는데요. PER 10배 그리고 PBR 1배 정도 수준이라서 국내 시장 자체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현선물을 매도를 하고 있는 외국인이지만 삼성전자는 사실 YTD로 연간 1월 1일부터 봤을 때는 올라간 게 거의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마 좀 방어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영향을 받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6개월 만에 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젠슨항도 주식을 팔기 시작했고 내부자 거래에서 매도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누가 그걸 좋아할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더 좋다고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은 되고는 있지만 글로벌 그래도 리딩 기업으로서 엔비디아 쪽에 수급 이슈가 결국은 내부자도 파는 마당에 그와 관련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그렇게 튀어오르기가 좀 만만치 않은 죄송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소부장들이 여전히 좋고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 하반기에는 전공정단이 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 지금 올라가는 쪽이 해운, 조선, 방산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것도 지금 글로벌의 지금 지정학적 그 중동발 리스크, 홍해 쪽의 리스크가 역시 이스라엘 쪽과 무프틴 반군 이런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약간의 전면전으로 조금 갈 듯한 우려가 좀 섞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장중에도 그것 때문에 지금 조선 해운 방산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의 국지적인 어떤 리스크가 좀 발현되다 보니까 많이 오른 섹터를 좀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화장품 좋다, 식품 좋다 아무리 말을 해도 결국 많이 오른 쪽을 팔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화장품도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식품도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많이 오른 반도체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니까 주도주가 좀 뜸한 거죠. 그러니까 낙폭과대 섹터로 순환매가 단기 돌다 보니까 일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쪽도 움직이고 이렇게 좀 약간 수급이 분산되면서 집중되지 못한 그리고 종목별로는 섹터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빠지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상당히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확산 국면에서 수급의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지수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정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환율 영향 때문에 어차피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안 사준다면 기관까지 사주기가 좀 힘든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지수에 대한 에너지는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 종목별 대응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 결국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좀 변곡점이 분수령이 좀 되기를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맥락에서 OLED 그중에서 LG 디스플레이 쪽의 강세는 그동안 못 갔던 쪽으로의 개별 플레이 성격이 부장님 강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LG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좋잖아요. 네. 특히 이제 LG전자나 디스플레이 쪽이 좋았던 최근의 계기는 뭐였습니까? 현대차 그룹과의 협업설이에요. 맞아요. 뭐 그러면서 전장사업부가 다시 좀 부각을 나타냈는데 역시 뭐 LG 디스플레이, LG 노텍 뭐 이런 쪽 관련된 LG전자 쪽이 굉장히 못 갔던 대형 IT고요. 뭐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실적을 LG 디스플레이가 잘 내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만 PBR 기준에서 턴이 되고 올해 4분기 정도부터는 OLED 사업부가 그래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리포팅이 나오면서 저점 매수권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순환매 장세에서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LG 그룹주 대형주가 뭐 좀 주도주로서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닝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좀 힘들지만 주도 섹터가 쉬고 많이 오른 섹터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들 좀 쉬었던 섹터 가운데 지금 LG 그룹주 대형 IT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지금 꿈틀거림이 있다는 것은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순환매의 어떤 수급의 영향이 충분히 있고요. 이런 것도 좀 수습이 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홍해 사태 관련된 이스라엘 관련된 국지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조금 안정화가 찾아온다면 아무래도 숫자를 보고 지금 6월 지나고 나면 7, 8월 넘어가면 어닝 시즌입니다. 그러면 2분기 어닝을 가지고 또 어떤 종목들이 어닝이 좋을지가 구별이 되고 최근에 또 많이 주가가 빠져있는 종목 가운데 어닝이 좋다면 다시 한번 아마 주도 섹터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은 어디에 포커스를 부장님 저희는 맞춰야 되나요? 조금 소외됐던 화학 그리고 소외된 IT 일부 종목 이런 종목들 위주로 따라잡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주도주 성격을 가졌다가 좀 쉬어가는 쪽에서 조금은 비중을 확보하는 기회로 지금 삼아야 될지. 네, 여전히 그 단기 순환매에 따른 뭐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최근에 많이 눌렸던 종목들 섹터 같은 경우는 어닝의 강도가 약하다면 지금 따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뭐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가 주가가 오른다고 이걸 덥석 지금 따라잡기에는 어렵다. 어닝에 대한 강도가 아직은 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올라가다가 또 다시 한번 내려앉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기존의 주도 섹터 가운데 여전히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 하반기에도 어닝이 살아있는 쪽을 보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당장 하루 빠진다고 덥석 산다. 이건 이제 좀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하이닉스가 오늘 5% 넘게 빠지는데 어우 이렇게 빠진 적이 없으니까 하루 만에 당장 사겠다. 이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지지 라인 그리고 수급 이슈를 좀 더 면밀히 보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수급의 에너지가 집중되지 못하고 굉장히 분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거운 주식들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좀 더 약간 더 눌렀다 갈 가능성이 있고 그걸 턴을 하기에는 시간과 또 에너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구간도 분명히 필요하고 주식이라는 게 늘 매일 매매할 필요가 꼭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면서 관망하면서 2분기 어닝 그리고 하반기 어닝을 좀 더 체크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그리고 지지 라인은 확인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비에서 반도체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수급 이슈까지 좀 길게 시간을 좀 써봤어요. 4위는 좀 속도 내서 간략하게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대왕고래, 가스전 관련주에 대한 시장 관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묵직한 종목 중심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도 힌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하차환 본부장님, 오늘도 움직임이 거래 싫고 나옵니다. GS 그룹주 내에서의 흐름도 엇갈리고 있고 다만 뭐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 이슈를 제외하고도 괜찮다라는 리포트가 쏟아져서 그런데도 테마 영역에 있습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이쪽은 지금은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처음부터 좀 주도주 역할을 해줬었던 종목군들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후발로 당연히 이쪽을 좀 깊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뭐 좀 참여를 한다거나 GS처럼 후발적으로 들어온 종목군들은 그냥 첫날 정도에 끊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계속적으로 뭐 증권가에서 커버도 나오고 네. 뭐 이제 사업적으로 좀 연결성도 충분히 나오는 그런 가시성이 있는 종목군들로 계속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GS 같은 경우로 하면은 지금도 이제 GS는 빠지고 GS 글로벌은 가잖아요. 그러면 GS 그룹주로 선택을 했을 때도 지금 희비가 갈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선택 하나에 정말 많은 좀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이벤트는 남아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의 관심은 가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것도 벌써 만들어진 지가 꽤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규 매수는 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좀 접근을 한다라면은 뭐 가스공사는 사실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가 좀 난 레이티드로 나오는 게 많고,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 그래도 7만 원대 이상의 목표가는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표로 삼으셔서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펀더멘털적으로 실적이 좋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강한 쪽으로 지금은 그런 쪽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초반에는 이쪽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주가가 3배, 2배, 3배씩 올라간 종목군들이 나왔을 뿐더러 좀 너무 뒷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좀 강해졌을 때 물론 반대적으로 수급이 쏠릴 수도 있지만, 또 만약에 실적적인 부분이나 단기적으로도 반도체 쪽이 좋아지게 되면 해당 부분들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25년의 수익성 부분에서 좀 결과치들이 좀 강하게 나올 텐데, 그때 나오는 게 결과값을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또 선반영해서 반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익들이 나오게 됐을 때 사실상 본업으로 그 가치를 다시 뚫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 뭐 트레이딩으로 치고 빠지는 걸 하시는 거는 뭐 당연히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뭔가 포트로 짜서 묵직하게 들어가시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도 드려볼게요, 본부장님. 저희 이 가스전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이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됐잖아요. 이 가스전 관련주에 대한 쏠림이 심화되면서 아무래도 그 비슷한 타이밍에 전력주는 조금 소외되는 이슈가 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한 수급적으로 쏠림을 반대급부로 역이용해서 좀 전략으로 활용하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저는 좀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월봉상으로 좀 기술적인 부담감이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국내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정책발 부분으로 급등이 충분히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스전이랑 연결시켜서 뭔가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국내랑 국외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요번에 나왔던 수출 데이터가 사실 조금 애매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출 데이터만 조금 더 개선이 되더라도 연속성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뭐 대표적으로 재룡 산업 같이, 뭐 재룡 전기가 이제 해외고 재룡 산업이 국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정책적인 이벤트들에 따른 뭐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가스전이랑 연결을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이제 그 각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만 하나 더 질문을 드린다면, 재룡 산업이 요즘 워낙 강하게 움직이니까 최근에는 워낙 좀 많이 쉬어가서 해외발 모멘텀보다는 국내 정책적 기대가 좀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본부장님?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구조적으로는 결국엔 해외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쪽이 연속성을 더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국내 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해외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의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오늘 조정 나와도 사실 이평선에 큰 문제는 없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10주선을 좀 테스트를 한다거나 좀 중요 이평선에서의 테스트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다지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반도체도 그렇고 본부장님 계속해서 그냥 무작정 떨어진다라고 잡는 게 아니라 최근엔 지지선을 어느 정도 다져가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라는 이야기 반복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보도록 할게요. 음식료는 좀 많이 쉬어가는데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면 못 올랐던 쪽에서 시세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적하면 이쪽 화장품 빠지지 않고요. 단기적인 열기가 아니라 중장기적 모멘텀을 이제는 받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스킨앤스킨도 오늘 장중에 신고가 돌파했네요. 하나씩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이야기는 박근영 부장님과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키 맞추기 형국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27일 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언급한 적 있었던 아마존 행사가 있어요. 관련된 이벤트, 그러니까 미국 향 수출 모멘텀이 더욱더 부각되면 다시 주도력을 가졌던 쪽에서 시세가 나올지 궁금해요. 화장품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면 어떤 포인트 봐야 될까요? 네, 뭐 아직도 뭐 화장품이 나쁘다는 지표는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 뭐 단기에 좀 올랐다는 거 말고는 뭐 그렇게 지표상으로는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뭐 PER 밸류에이션이 50배, 100배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20배 정도 좀 넘는 정도 수준에서 여전히 지표는 견조하다. 그리고 4월과 5월에 뭐 관련된 국내 수출 같은 경우도 비중국향 관련된 부분들의 화장품 수출 성장세는 역시 견조하게 지표가 나왔었고 전체의 17% 정도 증가했으며 특히 비중국 가운데 미국향이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또 강하게 이끌고 있고 비중국 제품 관련된 수출 지표가 50% 성장을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하반기 미국의 쇼핑 행사가 아까 말씀하셨던 아마존, 불프, 그다음에 홀리데이 이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업황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중국 쪽의 비중이 많이 낮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홀리데이 이런 관련된 하반기 미국 쇼핑에 관련된 방점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소비 트렌드는 뭐 먹는 것과 그다음에 바르는 것 모두가 다 이제 가성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 인디 브랜드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인디 브랜드가 결국 가다 보면 이런 가성비 소비 트렌드의 핵심의 수혜주는 역시나 OEM, ODM사가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인디 브랜드는 자체 제작을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OEM이나 ODM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는 거고요. 또 이제 지금 최근처럼 이제 뭐 음식료 쪽도 지금 폭염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워낙 덥기 때문에. 그래서 선케어 제품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여름이 오면서 좀 화장품 내에서도 선케어 제품군과 관련된 부분도 좀 부각이 좀 더 다시 한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산업에서의 흐름에서 수혜는 역시 필연적으로 가면서 결국 중소 인디 브랜드가 어떤 여러 가지 중국이나 미국 쪽 여러 가지 규제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또 제품을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OEM이나 ODM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만들어진 게 다 계속 좀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이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렇지 않고 뭔가를 제작했다가 어떤 규제에 막혀서 수출을 못하게 되거나 이런 되게 굉장히 힘든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들에 대한 틀을 다 벗어나면서 만들어줄 수 있는 OEM, ODM 쪽으로 좀 집중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전체 호황으로 중소인디 브랜드가 크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미국 중심의 성장에 대한 모멘텀 좀 더 커진다는 측면에서는 일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역시 화장품의 인디 브랜드의 역할은 여전히 올해까지는 좀 더 갈 수 있다 보고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도 많이 빠졌다가 지표에 문제가 없다 이야기 되니까 또 CL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확 빠졌다가 또 아래 꼴다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지표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잘 안 빠집니다, 화장품주들이. 그래서 생각보다 급락이라는 게 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뭐 조정 눌림목 부분에서는 역시 하반기에 숫자를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중소 브랜드들에 대한 이슈는 충분히 좀 살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OEM, ODM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자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숫자 찍히는 쪽은 계속 바라보자라는 관점이었고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로 보고 싶은 부분은 당뇨학회가 개막을 했고 오늘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일정 마무리 국면에 오늘 어떻게 흐름 나오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론이 조금 가속화될 수 있는 날일까요? 사실은 저희가 개막하는 날만 좀 주목하긴 하는데 일정 마무리 국면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봅니다. 시장 커진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본부장이 일정상으로 오늘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펩트론 같은 경우 많이 오늘 윗꼬리가 달리진 않았는데 치매, 당뇨 이쪽 키워드에 대한 관심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워낙 시장이 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연속성은 더 가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바이오가 최근에 좀 움직임 자체가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는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벤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군들로 계속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벤트적으로 접근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의 뭐 차익은 당연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해당 산업을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필요가 없죠. 주가가
내가 생각하는 특정 이하로 눌리면 사고, 물량 모으다가 이제 이벤트가 제대로 터졌을 때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학회라든지 이런 이슈가 없더라도 사실 RTO젠 같은 종목은 뭐 이슈나 모멘텀이 워낙 많잖아요. 개별적인 파이프라인도 막 6개 있고, 그다음에 뭐 좀 IR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종목군들은 좀 연속성을 더 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바이오는 좀 개별적인 특성이 워낙 강하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탈모와 연관되어 있는 쪽도 되게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이제 0 탈모 해가지고 네, 이제 20, 30대가 탈모가 많다. 뭐 2명 중에 1명이 탈모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탈모가 굉장히 강한데, 뭐 이런 이벤트가 명확하게 있는 쪽에서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를 좀 저는 전방위적으로 좀 보시려고 한다라면은 뭐 정확하게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돼서 이제 성장주에 대한 명확한 수급 쏠림이 나올 때, 뭐 고를 때는 좀 전반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지만,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조를 봤을 때는 이슈나 모멘텀이 있을 때만 반짝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아니면 좀 사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치고 빠지기는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빠른 소진이 필요하고 뉴스에 따른 민감도가 높다라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확인하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방산 관련, 그리고 앞서 박근영 부장님 언급을 해주셨지만 방산과 함께 오늘 조선해운까지 같이 움직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점검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우주항공 스타트업 이 중심으로 먼저 질문 드릴까 했는데 이쪽을 먼저 바라봐야 될 것 같네요.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펀더멘털 측면 그 이상의 기대감을 안고 방산 쪽 관련된 쪽에 주도력을 더욱더 가져가게 될까요? 지금 자리가 기회일 수도 있을까요, 부장님? 네, 뭐 사실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보이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쪽하고 이제 원래는 이제 하마스 쪽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헤즈볼라까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헤즈볼라가 좀 더 무장 세력 가운데서 이렇게 좀 더 굉장히 그 전력이 또 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전면전이나 뭔가 조금 더 국지전으로 좀 치닫게 되면은 기존보다 좀 더 이 홍해 관련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운 관련된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치솟는 것도 그 이슈이고,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워낙 치솟다 보니까 컨테이너선 관련된 발주가 새롭게 사이클이 돌아오게 되고요. 컨테이너선 관련된 발주 가격도 원래 굉장히 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었어요. 왜냐하면 고부가 가치선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봤던 상태였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쪽으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고부가 가치선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았던 컨테이너선 가격도 굉장히 높게 치솟으면서 여기에 대한 발주 기대감이 또다시 다가오는, 그러면서 거의 27년도 도크는 거의 다 차고 28년도 지금 거의도 절반 이상 지금 올라오는 이런 조선 쪽에 있다 보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올라가니까 지금 해운주가 좋아지고, 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컨테이너선 발주 관련된 슈퍼사이클론이 지금 다시 대두가 되면서 이런 국지적인 이슈가 이제 결국 조선과 해운 쪽까지 연결되는 거고, 방산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도 지금 굉장히 유럽 쪽에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 아픈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만약에 재선이 됐든 그다음에 바이든 뭔가 됐든 간에 유럽 쪽은 자주 국방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돈을 다 대주고 미국 중심의 어떤 나토가 계속적으로 돈을 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자기 스스로 나라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대선 구조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EU도 자체적인 방어력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최근에 EU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에 무기 증산 등의 방위 상황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EU는 비회원국인 노르웨이하고도 협정을 맺고 있지만, 최근에 이야기 나온 것이 한국이나 일본하고도 지금 파트너십을 굉장히 공고하게 맺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국내에도 지금 국방장관께서 지금 나와가지고 이웃 쪽에 여러 가지 부분에 새로운 계약이 좀 더 하나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것들을 연밀하게 같이 복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방산 쪽이 역시 올라가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풍산이라는 이런 뭐 우리가 화약 관련된 뭐 이렇게 총 관련된
총탄 이런 것들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방산과 그리고 우주항공이 같이 곁들여진 종목들까지도 이제 들썩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방산이나 조선해양, 해운이 움직이는 것은 이게 각자의 섹터도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런 글로벌리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로는 좋지 않은데 이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수출 관련된 지표도 환율 베이스로서 나쁘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산, 조선, 해운이 같은 맥락에서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해지 형식으로 담아보는 것도 부장님 매력 있나요? 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선업종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그 미국의 군함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 이제 조선소를 인수를 했잖아요. 아마 미국 쪽에 첫 사례로 진출한 부분인데 뭐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가 지금 바로 그 미 함정 바로 옆에 있는 네. 곳인데 지금은 일부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아마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뭐 MRO 관련된 유지 보수 관련된 쪽에 미 함정 관련된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되거든요. 근데 그 건조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러한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사그러들지 않는다면 해운과 조선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다. 조선 기자재까지도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재정학적 리스크 위주로 방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 중에 한번 우주항공 스타트업 상장하는 이슈도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